크리스마스입니다. 미증시와 비트코인을 보면 웃음이 자연스럽게 지어지고 국내 증시를 보면 한숨이 쉬어집니다. 이미 국장 탈출 러시가 가속화되고 있고 경제든 주식이든 한국은 이제 쓰러질 거다, 망했다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정치, 외교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한국 경제가 안 좋은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되고 있는 와중에 사실 안 좋은 악재는 이제 북한과 전면전, 전쟁 터지는 거 말고는 한꺼번에 다 몰려왔기 때문에 악재가 하나씩 소멸되면 그게 또 호재가 됩니다. 이렇게라도 호재를 찾아야 되는 현실이고요. 정말 국내 증시가 망해가는지 망했는지 차트적으로만 빠르게 볼게요. 렛츠고! 국내 증시를 보기 전에 미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우존스든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는 신호조차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국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만 약간 보겠는데요.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0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했다가 지켜주고 이탈했다가 지켜주고 그나마 다행인데 우려해야 될 것은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점을 올리면서 삼각 수렴 그리고 이평선들도 밀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40선을 확실히 지켜줬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봉에서 봐도 삼각 수렴을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60선 이탈 패턴이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패턴이 깨진다? 그럼 4,500포인트까지는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국내 증시 보기 전에 ADR을 먼저 체크할 건데 ADR은 20거래일 동안 상승 종목 누계를 하락 종목 누계로 나눈 백분율입니다. 보통 120% 이상이면 과매수, 75% 이하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낮았던 구간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시기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때는 코스피가 40부근 그리고 코스닥은 46부근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면 급반등이 일어나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현재 돌아와서 보시면 코스피도 코스닥도 과매도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급반등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10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한 이유로 보면 과매도 구간에서도 급반등하다가 꼬꾸라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면서 계속 과매도 구간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낙폭 과대해서 매수했다가 그냥 단타로 다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고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국내 증시의 현실입니다. ADR 지표만 참고해서 매매하신다면 과매도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하면 바로 익절해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 코스피 월봉은 6개월째 하락 중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요소를 찾아보자면 패턴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120선을 그나마 간신히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하방 압력이 센 구간입니다. 그리고 주봉은 이렇게 3등분으로 선을 그으면 상단, 중단, 하단인데 하단을 이번 12월달 마무리하면서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캔들상으로는 장대 음봉이 훨씬 길고 양봉이 나왔다 해도 장대 음봉에 다 잡아먹히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 하단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500포인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현재 2400포인트와 2500포인트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인데 이 박스권이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상당히 눈에 거슬리고 상승한다 해도 60선을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역시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치 리스크 그리고 환율 리스크, 내년 미중 무역 갈등, 관세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모습입니다. 주봉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단 2500포인트 위로 올라서야지 코스피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코스닥 월봉은 우상향 추세가 깨졌고 그나마 전저점을 지켜주고 있지만 9개월째 음봉이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봉도 이평선들이 역배열을 만들어가고 있고 쓰리바닥을 간신히 지켜주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안한 모습이고요. 장기 평선들이 지금 역배열을 확실하게 자리 잡으려는 모습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일봉은 볼 게 없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연기금으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증시를 올렸고 탄핵 가결 이후 연기금이 떠받들 이유가 없으니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일봉상에서는 60선을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725포인트 위로 올라가야지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데 이미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차트적으로 길게 봐서는 코스피 월봉이든 코스닥 월봉이든 정말 바닥이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와 버금가는 역사적인 바닥인 건 확실한데 상승할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국내 증시 비중을 늘려도 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이미 역사적으로 바닥인 걸 확인했고요. 신용잔고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신용잔고는 항상 상승하면 국내 증시를 폭락시키면서 해소합니다. 현재 반년 이상 하락시켰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15조 9천억 원으로 거의 바닥 구간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길게 한번 보실게요. 월간으로 3년을 한번 보시면 코로나 시기까지 한번 볼게요. 코로나 시기 때도 10조 원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14조 원, 16조 원 부근이었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20조 원 이상 돌파했었습니다. 지금 15조 9천억 원은 코로나만큼 쇼크가 없는데도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바닥이라는 게 확실한 지표고요. 그리고 PM-그레이드 인덱스를 보시면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다시 공포 구간으로 소폭 올라왔고 타임라인을 보시면 항상 25 부근에서는 75 부근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이걸 봤을 때 국내 증시도 차트적으로는 바닥이고 아직까지 75 부근까지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 미증시가 조정이 나와도 그나마 조금 안심할 수 있고요. 다시 75 부근으로 상승하고 나서 그때 미증시가 조정이 나오면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으니 국내 증시는 담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 국내 증시가 차트적으로는 바닥이라도 미증시가 한번 하락하면 하락에는 기가 막히게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요소죠. 국내 증시 차트, 신용잔고, PM-그레이드 인덱스 이런 걸 봤을 때 분할로 담아도 될 구간임은 확실하지만 불안 요소가 환율이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8원, 1450원을 계엄령 이후로 돌파하면서 지지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이제 15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주봉으로 길게 보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해버렸습니다. 현재 108이고요. 다시 106부근으로 내려와서 박스권으로 회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110부근까지 상승한다면 정고점까지 갈 수 있음을 유의해야겠죠.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한다 해도 고꾸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불안 요소를 한번 보자면 우리가 인간 지표로 삼는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만 470조를 쌓아뒀고요. 워렌 버핏이 30년 만에 가장 큰 현금 포지션으로 새해를 맞는 겁니다. 그만큼 워렌 버핏이 현재 미국 증시가 그만큼 고점이고 살 종목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버핏 지수가 대공황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버핏 지수는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인데요. 2000년대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는 14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수준보다 훨씬 넘어선 200%가 넘었는데요. 앞으로 미증시의 거품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지표로 봐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언급드렸듯이 미증시는 빛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 부과 그리고 다른 정치적 해법으로 미 경제를 풀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되고요. 현재 워렌 버핏은 현금이 상당히 많고 위기 오면 단기 국채 사겠다던 버핏은 단기 국채가 연준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상 종합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지표적으로도 혼조된 양상이고 한국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 더 망해가지 않으려면 현재 정치 리스크가 빠르게 해결되고 외교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이번 연말 랠리는 계엄령 이후로 완벽하게 사라졌죠. 내년 이맘때는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이상입니다. 안녕. Why